없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로조명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1개 이상의 차로의 통행을 막고 공사하는 경우 수립해야 하는 교통소통 대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로점용공사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교통소통 대책의 검토 및 대행,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718호 평택시 도로조명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한 도로조명공사 시행 시 교통혼잡 완화,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차량 통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조명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김순희 의원님께서 평택시 도로조명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조례안 굉장히 필요한 내용을 발의를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 인도도 포함하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니까는 학교 근처,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 청북의 청옥초등학교 근처에도 인도를 좀 이렇게 점용을 해서 공사를, 이게 큰 도로 보수 공사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무 그런 수목 제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용이 돼서 막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통학 시간에도 인데도 불구하고 다 지나다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오히려 위험한 상태에서 우회해서 도로를 인도 삼아서 걸어 다니는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도로를 활용을 해서 인도처럼 다니시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고 안내 조치조차 없어갖고 굉장히 학부모님들께서 힘들어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기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공사가 시작될 경우에 당초부터 이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어떤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기간을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그 적용 대상에 보시면은 그 1항에 그 1개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점용 기간이 이제 30일 초과하는 경우에 네. 이제 그 대책을 수립하게 그렇게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는 이제 보통 현장에 이제 그 모든 공사가 다 안전관리비가 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범위 내에서 안전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현장 운영이 지금 제대로 좀 안 되는 그 현장에 대해서는 좀 안전 조치가 미진한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부에서 좀 더 관리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30일 점용 이거 안 제3조는 30일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단축을 시켜도 무리한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게 이제 그 소규모 공사나 그 실질적으로 그 이제 공사 기간이 뭐 한 열흘 이내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안전 이제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전 열흘 대책이 미만은? 필요한데 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이제 안전 대책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소규모 공사까지 되면은 이제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 과정이 조금 좀 더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뭐 현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네. 어쨌든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승겸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도 도로 점용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수립하고 하셨잖아요. 안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 안전 대책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 그 강화된 기준에 계속 따라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의 직접적인 신설, 개설, 뭐 철도 건설 등등 상하수도 건설이거든요. 네. 이제 당연히 해 안전 대책이나 통행의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만은 도로를 점용하고 옆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방도로 내에 어떤 상업지구 내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일반 소방도로가 점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대부분 이제 평택동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도로를 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통행의 방해는 어찌할 수가 없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차도 통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책은 사실상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30일이라고 두면은 거기 30일 동안 주변 상권은 다 무너져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있어야 돼. 그럼 이제 30일이라고 뒀을 때는 거기에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도로가에 다 접수가 되고 경찰서 신고가 되잖아요. 근데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 근데 보통 이제 그 기준이 지금 이제 그 조례 안에는 안 담아져 있는데 예, 그 적용 범위가 안 담아져 있는데 예,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30일로 두면은 그거는 또 안 돼. 일반적으로 그 소방도로는 대부분 생활도로나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가 아니 많거든요. 되게 이제 일방 통행이 예, 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막혀서 공사 기간에는 돌아서 가는데 문제는 이제 상권. 그리고 안전 대책이 많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 경우가. 상업지구는 그 건물이 높게 올라가잖아요. 사다리 차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 예, 대부분 이제 그 굴착을 동반하는 점용이나 이제 굴착을 경우에
별도로 또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저희가 도로 그 관리 심의를 하면서 그 기준을 좀 더 그 세밀하게 보고 강화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이제 별도로 해서. 구성하도록.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건 분명히 둬야 되는 기구인데 우리 6조에 보면은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안 두면 이거 심의 어디서 할 거예요. 그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둬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렇게 예. 그 개정을 해주시면은 예. 저희가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그 규모 이상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안전관리를 좀 더 세밀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시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둬야 된다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렇다 하더라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계획이더라도 이건 둬야 한다로 이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입니다. 우리 김순희 위원님께서 그 도로 조명 공사장에 관련해서 교통소통의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 이 조례는 잘 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평택시에 교통소통 대책을 그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연구기관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각 그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네. 그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조건을 부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한 뭐 의견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은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오전 출근 시간대 최고로 체증되는 도로가 어디 도로예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 정체가 발생되는 대표적인 거는 1호 국도하고 이제 38국도가 네. 되겠죠. 1호국도하고 38국도하고 네. 그 38국도에서 팽성 쪽으로 다 진입하는 그 도로도 38국도로 속하나요? 아 이제 그 신공교차로에서 45국도하고 이제 신공교차로 분기가 쪽. 네. 되죠. 거기도 38국도로 들어가나요? 예예.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시 교통 체증이 다 돼 있어요. 평택시에 교통 체증이 우리 북부, 서부, 남부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김순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은 공사장 주변에 교통 소통에 대한 그런 이제 대책안을 이제 조례를 내신 건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안전요원이라든지 신호수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서 대부분 이제 그 모범 운전자 그 제복을 입고 네. 또 그 조끼를 입으시고 이제 하니까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흐름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민간인 분들을 배치했을 때는 그냥 뭐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분들이 차를 정차를 시킬 때는 어떠한 선에서 정차를 시켜야 될지 통과를 시킬 때는 어떤 범위에 통과를 시키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운전자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비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시민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수희 의원님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으시고 이런 것도 겸비를 해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호소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몇 대까지 정차가 됐을 때 좌측 차선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우측 차선에 몇 대가 정차가 됐을 때 통과를 시키고 이런 교육도 필요한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교통 체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그 신호수가 그냥 뭐 일당을 받기 위해서 하루 시간 보내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기능이 아니고 그리고 그 대부분 뭐 교통을 인건비 통제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전문적인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신호수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이제 사업 심의를 하고 할 때 그 사업주에게 좀 더 강력하게 그 물론 조건을 이제 부여해서 그 시간에 뭐 시간당 수당일 될지 일 시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 급여 수당에 대한 뭐 금액 차이도 좀 있겠죠.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모범운전자분들이 하시는 거와 일반인 분들이 신호수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이제 뭐 금액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는 우리 저 공사를 공사를 발주해주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예산을 좀 충분히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좀 이행되도록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뭐 요즘 평택시에 도로 개발이 많이 있고 굴착하는 부분들 많이 있어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 내주셔서 정말 우리 김수희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우리 62조 2항에서 1호부터 6호까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리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취지이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관리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로 굴착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우리가 이런 법제처에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예, 예. 질의를 받고 회신을 받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법제처 질의하신 내용에는 이제 별도로 도로관리 심의회하고 기능이 좀 다르다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 이 도로 굴착을 하거나 도로를 한 개 차선 막고 우리 공사를 할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저도 오늘 좀 출근을 하는데 출장소 앞에서도 똑같이 뭐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막더라고. 근데 그 시간대가 출근 시간대야. 그래서 국장님 이런 뭐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 도로 굴착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필요하고 또 됐으면 교통이 좀 덜 혼잡할 때 공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행되도록 그렇게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 도로 점령 공사에 대해서 한 거는 저희가 뭐 다른 지자체에서 기준을 보면은 30일 정도를 많이 최고 완화된 기간이라 그렇게 했고 지금 평택시는 도시개발이 다른 타 도시 지자체보다 좀 많이 이루어지고 도로 같은 공사나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한 건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일정을 조절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관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굴착에 대해서는
골착을 동반하지 않는 도로 점용 허가는 이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거고 법제처에서 저희가 받아갖고 한 거니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로조명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